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이란 충돌이 있긴 한데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온 것 같아요. 뭐 주말에 이스라엘 증시가 올라갔고, 그러니까 미국 선물이 우리 증시 돌아갈 때 플러스가 났고, 또 국제 유가가 올라가다가 상승폭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재료도 좀 단발에 그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엔 해외 쪽보다 국내 재료가 대부분의 재료를 이제 압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경기 부양 기대감 이런 것들, 상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원내대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추경도 지금 20조 원 정도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여러 가지 어떤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각각 또 주요 업종별로 반응할 수 있는 재료들이었는데 다 업종이 반응을 했어요. 이 뉴스마다도 다 반응을 하다 보니까 상승하는 종목 수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요.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했는데 매도한 업종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커버를 했고, 또 매도하는 가운데 지수를 올릴 만한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을 끌어올리면서 막 5% 올리고 막 이런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완전히 이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쉬어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하면 상당히 놀랐어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이렇게 겁먹지는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 업종들도 전쟁보다는 부양에 더 집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집중을 했다면 오늘 뭐 정유주, 해운주, 방산 이런 쪽에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만 올라가고, 오히려 뭐 지주회사, 증권주, 이게 이제 증시 부양 관련된 종목이 되잖아요. 뭐 SK하이닉스, 알테오젠 이런 대형주들도 올라가고, 그래서 증시 부양 관련된 종목군들 개별적으로 호재성 재료가 있는 대형주들, 뭐 이런 종목군들이 반응하다 보니까 뭐 전쟁 관련해서 뭐 그쪽에 자금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3천이 거의 다 왔어요. 저는 다음 달이나 돼야 3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3천이 또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됐고, 2022년 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뭐 이게 보시면 120 월선, 그러니까 코스닥은 지금 120 월선 아래가 있는데, 작년도 4분기, 그러니까 3분기 후반부부터 이 120 월선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던 선이었거든요. 뭐 지선이 되다가 끝내 깨졌고, 깨지고 나서부터는 돌파를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저항으로 작동하는 그런 위치가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플러스가 나면서 120 월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아직도 6월이 한참 남았죠. 이게 여기까지 지켜낼지는 더 봐야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돌파가 되고 안착이 된다라면 이제 코스닥 쪽, 최근에 또 예탁금도 좀 변화가 생겨서 코스닥 쪽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당분간 코스닥 지수가 이 선을 버텨내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영향을 준 뉴스를 보면, 우선 어제 나온 것 중에 이란 외무부 장관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춘다면 우리도 보복 안 한다. 사실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근데 생각보다 이란이 좀 꽤 빨리 유화적인 메시지를 낸 걸로 해석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군부에서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 뭐 협상할 수 있어, 근데 당장 공격부터 멈춰봐,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합의를 바라지만 때로는 싸워서 해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어느 문구를 앞에 두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죠. 반대로 싸워서 해결해야 되지만 지금 합의하는 게 좋겠어, 또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싸워서 해결하는 쪽 아닌가, 뭐 이렇게도 해석을 했지만, 또 다른 뉴스에서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미국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미국 쪽에서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은 또 미국대로 이란의 힘이 너무 떨어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의 어떤 적당한 어떤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이란이 너무 폭삭 망하는 건 또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율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일부 분석에 의하면 트럼프가 중동 전쟁이 좀 길게 이어져서 뭐 러시아, 중국의 어떤 힘도 좀 같이 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한다, 뭐 이런 뉴스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걸 미국도 완전히 바라는 것 같지는 않다, 또 이런 분석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 뉴스로는 어제 여당의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거다, 그러면서 뭐 또 코스피 5천 프로젝트 같은 거를 또 여권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들이 맞아, 저런 어떤 대외적인 변수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증시 부양뿐만 아니라 20조 원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추경 관련된 이슈, 물론 이게 증시에 좀 반영된 측면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추경이 추진이 되는 거잖아요. 상법 개정하고 추경 추진되고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은 비이커가 돼서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다는 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어떤 금리가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돈을 풀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동성에 또 비커 거기에 돈이 이제 증가되고 그만큼 증시는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추진되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조정이 나오면 이제 올려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다행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그제 제가 뭐 계속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말씀드렸던 게 이게 장기전이 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선 뭐 이란하고 저 이스라엘 지도를 봐도 지상군 투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 가고 이스라엘이 이란 갈래도 저 이라크하고 요르단을 건너서 탱크 밀고 어떻게 갑니까? 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공중전 한다고 하지만 그 드론 보내고 미사일 보내고 저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아무리 뭐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공중전도 길게 오래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는 것도 이란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사주고 있는 어떤 중국, 예, 그러니까 중국 관련해 가지고 저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중국에도 수출을 못하면 이란 돈 벌어올 때도 마땅치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등등 때문에 이게 장기전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오늘 뭐 뉴스마다 가스 시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가스 시설 공격하고 그것 때문에 유가 올라간 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하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그거 되게 심각하게 보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란은 어차피 천연가스 수출 못한다. 물론 이제 우회로가 다 있죠. 우회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수출 물량에 잡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계기가 되진 않거든요. 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정유 시설에 대한 폭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이건데 지금 단계에선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건데 이스라엘이 정말 세게 붙으려면 저 이란의 산속에 들어가 있는 저 핵시설 저거를 갖다가 이제 부셔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땅속에 500m 들어가 있는데 저기 또 바위로 된 땅속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무기를 받아서 그걸로 저걸 쳐야 되는데 미국이 이걸 해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건 또 아니라서, 물론 이제 누군가를 최고 핵심 지도자를 뭐 없애버리거나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시설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이스라엘도 끝까지 현재 기술력으로는 최대치의 파괴력을 발휘하기는 쉽진 않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장기전으로 갔을 때 뭐 계속 힘들게는 만들 수 있는데 상대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양측이 어렵고, 특히 이제 이란이 되게 힘들어서 무리하게 길게 가지는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정학 리스크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막 격렬하게 반응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주에 뭐 일이 발생되고 주말 넘어선 그 다음 주에 주식시장의 반응을 보면 막 7%, 10% 이렇게 등락이 나온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중장기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한번 초래한 적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예, 저때 갑자기 공급망 문제가 생기고 하필이면 코로나 이후 그 시약을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이 폭발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완전히 이제 붕괴가 되는, 붕괴라고 하는 게 좀 과장되고 상당히 타격을 받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진 적은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이 그렇게 된다라면 또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경우의 수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이미 빠졌으니 일단 매수하고 다음 한 번 더 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는 오늘 기계 장비 업종이 5.6%나 급등을 했고 또 건설 업종이 5%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9% 올라가면서 이제 기계 업종을 주도를 했던 걸로 보여지고, 그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어요. 하이닉스는 뭐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HBM4도 이제 소량이지만 공급한 것 같다. AI 관련된 어떤 투자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이슈들,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하이닉스가 반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주가 오늘 장에서도 뭐 플러스는 어쨌든 냈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들도 또 AI 이슈 이런 거 있다 보니까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도 역시 반응을 좀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총액 2위부터 4위가 빠졌거든요. 근데 플러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특히 강했죠.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최근에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는 하이닉스 수급이 되게 좋았잖아요. 역시 수급에서 빌드업된 종목군들이 강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오늘 팔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팔아서 사실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오늘은 외국인들이 팔아도 시장이 버텼지만 오늘만큼의 매도가 내일 하루 더 나오면 오늘 같은 흐름이 나오기가 어려울 거예요. 투자들이 혹시 외국인들이 가는 건가 그만하고 이런 걱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매도가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 6월 들어서 외국인들 평균 매도 비율이 25%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장 매도 비율이 25.3%. 그러니까 최근 매도 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판 게 아니라 매수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평균 매수 비율이 뭐 27%, 26% 정도 됐는데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23.9%. 그러니까 많이 판 게 아니라 사던 쪽에서 좀 조심스럽게 됐다라고 봐야 돼서 외국인들이 매도하긴 했지만 뭐 굉장히 겁먹을 정도의 상황은 일단 아닌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일장에서 매도 비율이 한 27% 이상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오늘하고는 다르게 똑같이 3천억 순매도에도 시장이 좀 제법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종목은 전체 순매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삼성전자 매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두 종목 5,500억을 5,400억 정도를 두 종목에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계속 삽니다. 최근 들어서 뭐 도중에 하루 매도했나 보다 싶으면 다시 매수하고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고 뭐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 조선주 뭐 이런 종목군들 뭐 자동차 자동차를 또 최근에 외국인들이 자동차 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특징인 것 같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카카오, 뭐 조선 이런 것들인데 약간 이슈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뭐 밸류업, 뭐 증시 부양 이런 것들, 그다음에 조선은 또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어떤 수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선별적으로 담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이렇게 업종별 특징은 없었습니다. 그냥 알테오젠 열심히 담는구나. 근데 시가총액 상단을 보면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죠. 그래서 이쪽 업종이 좀 외국인들에게 최근에는 관심이 좀 높게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관도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업종, 그러니까 엔터주가 좀 상단에 여러 종목이 뭐 여러 종목이라고 해봐야 뭐 엔터주가 아주 많은 건 아니니까 그런 류의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이 역시 매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업종별로 뭐 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동 사태 아직은 계속 양쪽에서 충돌 중이고. 이 전쟁은요, 갑자기 무슨 돌발적인 뉴스 한 방에 갑자기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일단은, 뭐, 이전에 어떤 사례들, 뭐, 가자지구 나올 때 뭐 난리 나고, 뭐, 국제유가 100달러 간다 그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100달러 이야기 나올 때가 재료는 피크였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단기에 그칠지, 단기라고 한다면 오늘 미증시가 지난주 하락한 거 이상, 또는 그 육박할 정도로 만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특히, 방산 플러스 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것들보다, 빅테크, 그다음에 이제 러셀 2000,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임이 나와줘야 투자들이 안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매도를 제법 했는데, 오늘은 괜찮게 시장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도 오늘 같이 매도를 해버리면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은 쪽으로 반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는 오늘 좀 쉬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오늘 못 올라갔던 종목군들. 이런 쪽으로 가면서 순환매가 돌 거냐, 아니면 아예 그냥 오늘 움직인 종목군들이 주도주로 고정이 될 거냐. 그러니까 뭐 좀 하루 이틀 정도의 어떤 흐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ADR이 아니라 고객예탁금 추이랑 이것들을 제가 좀 한번 본 건데, 보시면은 고객예탁금이 은근히 들어오나 보다 했는데 이게 어느덧 63조 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저점이 50조 원에서부터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보통 고객예탁금이 저점에서부터 20% 증가되면 코스닥의 유동성 장세가 시작됐다고 그렇게 보통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게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잠깐 파킹했다 나가는 자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저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지를 봐야 된다. 근데 조짐 봐서는 돈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좀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반응하는 종목군들이나 업종은 좀 허투루 보지 말고 이제 집중적으로
시세 일관성, 중요한 저항대 돌파 여부, 거래 대금의 증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두루두루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자세한 건 이후에 나올 때마다 또 자세히 또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